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백신 개발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긴 했지만 백신 접종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데 네. 외국은 정말 심각하죠,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 프랑스, 일본 각국의 신규 확진자 최고치가 계속 경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병 초기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일단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9시 현재 5,444만 6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32만여 명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5일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감염자가 66만 90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면서 확진자가 계속 팍팍 늘고 있는데요. 특히 미주 지역이 심각해요. 14일 하루 26만 9천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요. 프랑스가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해서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195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4만 4천여 명이 됐고요. 영국이 코로나 2차 봉쇄 조치를 이미 단행을 했는데 12일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3만 3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어요. 프랑스랑 벨기에가 지금 자국 내 의료시설이 포화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독일 병원으로 환자들을 이송시키고 있고요. 이탈리아, 독일, 런던 같은 유럽 각국에서 정부의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좋다 이렇게 여겨졌었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지금 일주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가 4만 5천 명을 넘어섰고요. 일본이 14일 신규 확진자가 1,73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또 하루 만에 경신해서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3차 유행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별 누적 확진자를 살펴보면 미국이 1위고요. 인도,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 순입니다. 사망자는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순인데요. 지금 남미도 안 좋아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데가 브라질이잖아요. 586만 명이 넘었는데 브라질뿐만이 아니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이렇게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에 이르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3, 4만 명씩 나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네. 거의 뭐 국가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봐야 되는데 전 정말 세계 예. 지금 다른 나라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프랑스나 세계적으로 영국 5,444만 명이 넘었잖아요. 확진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있기는 하지만 네. 뭐 코로나19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말은 하고 있지만 네, 아직 네. 뭐 이제 집권기가 그렇죠. 시작된 건 아니고요. 네. 미국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대체 네. 어느 정도예요? 지금 15일 오후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환자 수가 1,100만 984명까지 집계가 됐습니다. 9일에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 6일 만에 지금 또 100만 명이 늘어났어요. 첫 번째 환자가 1월 20일에 발생했는데 300일 만에 1,100만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900만 명을 돌파한 지 열흘 만에 1,000만 명이 됐는데 지금 다시 그 다음부터 6일 만에 또 1,100만 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수가 느는 것도 문제인데 이 확진폭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더 위험하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누적 감염자 중 5명 중 1명이 미국인이고요. 사망자는 전 세계 사망자의 18%를 넘고 있습니다. 근데 가파른 확산세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하루 신규 환자가 내년 1월쯤에는 20만 명 이상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냥 전면 봉쇄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건 또 주별로 또 선택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봤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방역을 보건적인 어떤 그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네. 이건 뭐 이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이 주 정부의 지침이 따르지 않겠다는 의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5월에 봉쇄 정책을 택했을 때는 그래도 좀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를 하면 보건당국이 자택 대피를 권고하면 따르겠다라고 답한 미국인이 4월에 조사했을 땐 67%였는데 이번에 해봤더니 49%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거리 한 1.8m 정도의 거리를 항상 유지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53%가 됐는데요. 4월 때보다 20%포인트 정도 더 많아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점점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약간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습에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이념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이 들어가니까 난 따르지 않겠어 뭐 이런 사람들도 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이든 당선인 이거 네. 대책 당장 만들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일단 승리선언 연설을 7일에 했을 때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꼽았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미 지금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를 9일에 출범을 시켰고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론 클레인이라는 인물인데요.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볼라 대응 조정관을 맡아서 지금 대응책을 굉장히 잘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에볼라 차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초대 비서실장으로 내정을 했다는 건 지금 최우선 순위를 코로나19 경제 극복에 두고 있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이 상황을 좀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대선 불복, 선거 사기 뭐 여기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악관에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이 있거든요. 이 회의에 참석한 지 트럼프 대통령이 5개월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개월 동안 전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불복을 내세우면서 바이든 당선인을 당선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예산도 주지 않고 맞아요. 있고요. 코로나19랑 관련된 정보도 전혀 전달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기 행정부가 대응 전략을 빨리 마련하고 싶어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안 주니까 바이든 당선인 측이 비공식 경로로 지금 각 주 또 의료계에 접촉을 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근데 일본은 어떤가요? 상황 일본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14일 일본 전역에서 1739명의 감염자가 나왔어요. 지금 일일 확진자가 사흘 연속 여기도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물론 겨울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계절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국내 여행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Go to Travel이라고요. 네. 이런 경제를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감염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재생 담당상이 음식점 등에 배포한 감염 방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겠다라고 재택을 밝혔는데 지금 봄에 펼쳤던 긴급사태 선포라든가 이걸 다시 할 생각은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치명타가 될까 봐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3차 유행이 오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경제 문제가 굉장히 경제 네. 문제를 중시하고 네네. 그런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 방역 대책을 못 세우는 건가? 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일본은 내년에 도쿄올림픽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 일본 총리랑 바흐 IOC 위원장이 만났어요. 그래서 네. 회담을 했는데 결론이 내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관중이 있는 상태에서 치른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스가 총리가 아베 총리랑 똑같아요. 도쿄올림픽을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낸 증거로 또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부흥한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는 대회로 개최하겠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이제 올림픽 경기를 보기 위해서 입국을 한다 네. 했을 때 입국 후에 2주 동안 격리를 시키게 되는데 이거 면제해주는 방안을 지금 일본 정부는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경기 회복을 좀 앞당겨 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말에는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요코하마 야구장에 관중을 수만 명이나 입장시켜서 네, 집단 맞아요. 감염 정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무리한 실험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아무튼 일본 내에서는 지금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지금 3차 유행이 오고 있으니까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한테는 다 백신 맞춘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확보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일본이 확보했다는 소식도 좀 네. 들리긴 하던데 우리는 다 맞으니까 상관없어. 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든 네네.
뭐 치르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직 시간은 뭐 네, 좀 남아있긴 하고요. 7월이니까요. 네.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또 관심인 게 집단 면역을 추진하겠다고 처음에 얘기해가지고 네.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졌던 스웨덴. 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16일 현재 확진자가 17만 7천여 명, 사망자가 6천 명 선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초에 500명 내외였던 신규 확진자가 이번 달 들어서니까 4천 명대로 껑충 뛰었는데요. 결국 레벤 총리가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오후 10시 후 주류 판매를 금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부분 봉쇄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모든 지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올봄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고요. 요양원 방문도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금지가 됐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모임을 피하고 거리를 좀 유지해달라라고 권고령을 내렸는데 잘 안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료 붕괴 상황이 놓였는데 더 심각해지면 대중 모임을 제한하는 더 강도 높은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 봄에는 경제 악영향이나 뭐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해서 집단 면역 전략을 선택을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올해 6월에 당시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450명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되면서 이건 실패한 방식이다라고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요. 나중에 스웨덴도 정부도 그걸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집단 면역이 성공하려면 그 집단의 항체 보유율이 최소 50%는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올봄에 집단 면역을 시도했는데도 가장 인구가 밀집한 수도에서조차 항체 생성률이 최대 17%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이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정책을 그때 취했던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뒤늦게 인정하고 네.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을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죠.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 사회적 혼란 없이 굉장히 네.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그게 더 오히려 신기하다. 그렇지만 이제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사망률이 높아지니까요. 글쎄요, 이게 사회적 어떤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가 네. 이런 이제 분석도 하긴 하던데요. 한번 좀 스웨덴의 상황을 네. 이건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을 것 네. 같아요. 다른 상황이 나라들도. 끝나고 나서 다 네. 분석을 해봐야죠.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상황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답은 백신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자꾸 결론이 갈 수밖에 없어요. 백신 개발 화이자에 의해서 네, 오늘 모더나 소식도 지금 나왔던데.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좀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성공적인 데이터를 내놓은 건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가 앞서가니까 이 두 예. 회사가 처음인데 지금 화이자 모더나가 다 안전성 데이터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달 중에 백신 긴급 승인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승인 절차가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이제 백신을 연말까지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화이자는 연말까지 5천만 회분을 생산할 수 있고요. 내년 4월까지 전 세계에 3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납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다 중간 성과를 발표한 거잖아요. 네. 최종 결과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에는 얼마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백신이 얼마나 면역력이 지속될까 이게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좋은 성과고 희망적인 성과를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니니까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도 지금 개발이 시급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 식품의약국이 일라일리사가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역시 승인을 했는데요. 이게 코로나19 대항 항체를 감염자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백신하고는 좀 다른 방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했을 때도 항체 치료제를 썼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일라일리사 건 아니었고 리제네론사 거였는데 역시 이 리제네론사도 식품의약국에 긴급 승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치료제는 국내에서도 항체 네, 네. 치료제는 상당히 이제 진척돼 있기 네. 때문에 뭐 지금 내년 네, 초에도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네. 얘기까지 좀 들리긴 하던데요. 백신은 지금 2개 회사 말고 다른 회사들도 더 개발 경쟁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백신 관련 임상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97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막바지 단계에 해당하는 임상 3상에 도달한 제품이 10개 정도가 됩니다. 중국이 4개, 미국이 3개, 러시아가 1개, 영국, 미국이 각각 같이 하는 게 1개, 독일, 미국이 같이 하는 게 1개 이렇게 총 10개인데요. 지금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모더나 제품 4개가 가장 빠른 개발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이미 자국이 개발한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요? 중국 시노백이 개발한 백신이 있어요. 이미 예. 7월에 의료 종사자, 공무원 같은 일부 위험군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스푸트니크 5의 효능이 임상 3상을 해봤더니 92%의 효과가 있었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사를 비롯한 고위험군 지원자에 대한 실험 접종을 실시를 했는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이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1상, 2상에서 도대체 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해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서방 국가들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은 어떻게 공급받아요? 이게 공급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세계 인구는 뭐 70억 명이 그렇습니다. 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미국 제약사 화이자랑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하는 이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만 일단 살펴봤을 때 계약이 80% 이상 체결이 됐어요. 근데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주로 선진국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최대 13억 회분을 화이자가 생산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11억 회분 정도 주인이 이미 정해져 버린 거예요. 네. 유럽연합의 3억 회분, 미국이 6억 회분을 가져가고요. 미국, 유럽을 합하면 전체 생산량의 3분의 2가 여기로 가게 됩니다. 이 밖에 영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이걸 제외하면 2억 회분 정도만 남게 되는데 나머지 이거 몇 국가가 안 되잖아요. 네. 나머지 국가들의 2억 회분 정도만 가게 된다면 거의 뭐 소량밖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중저소득 국가들입니다. 백신 계약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돈도 없고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가 이들 국가들이 최대한 백신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화이자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화이자 백신은 영하 7, 80도에서 보관을 해야만 유통이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저소득국에 사실상 보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준다고 해도 이게 효과적으로 지금 보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줘야만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완전히 검증되고 우리가 백신 맞을 때쯤 되는 것 그 네. 기간까지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다. 그렇습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내년에 최악의 식량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에 비질리 사무총장이 경고를 내놓은 건데요. 올해보다 더 심한 최악의 식량 위기가 내년에 닥쳐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여파 때문에요. 식량 생산하고 공급량이 줄었거든요. 이동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아무래도 국가 간에. 그래서 연말까지 세계 기아 인구가 당초의 전망보다 2배 늘어난 2억 7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지금 수정치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 봉쇄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또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식량 부족으로 기근이 심각해지면서 식량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남수단에서 밀 가격이 60%나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저소득층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만 백신 맞지 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좀 챙겨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